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어떤 물을 줘야 할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끓인 물, 정수기 물, 생수 중에 어떤 물이 아기에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선택일까요? 이 영상이 그런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유쾌한 육아 치치아의 치맘입니다. 오늘은 아기에게 어떤 물을 주는 게 좋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 역시 첫 아이를 키울 때 어떤 물을 줘야 할지 참 많이 고민했었어요. 치치가 7개월에서 8개월쯤 됐을 때부터 조금씩 물을 주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우유나 분유만으로도 아기의 수분 섭취는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 시기에는 물을 잘 마시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빨대나 컵으로 물을 먹는 연습은 재미있어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유량이 줄고 이유식이 늘어나니까 물을 마시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6개월 이전의 아기에게는 물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의 심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 나트륨 농도가 낮아져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이걸 물 중독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주의해야겠죠. 돌이 되기 전까지는 아기에게 하루 60ml에서 120ml 정도의 물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물론 아기가 먹는 이유식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9개월 이후의 아기라면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위험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니 물을 주는 것에 큰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물로 배를 채우지 않도록 한 번에 60ml 정도씩 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아기에게 어떤 물이 가장 좋을까요? 수도물, 끓인 수돗물, 정수기 물, 생수 이렇게 4가지 옵션으로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한국의 수돗물은 세계 8위 수준의 수질을 자랑한다고 해요. 기준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한국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그렇겠죠? 하지만 알고 보면 수돗물은 꽤나 안전한 물이에요. 유통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는 생수나 정수기 탱크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물보다 오히려 깨끗할 수 있다고 하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수돗물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걸까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염소 때문이에요. 염소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가정까지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소독제인데 이게 수돗물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의 원인이죠. 이 염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다소 불쾌할 수 있지만 염소가 없으면 도중에 세균이 생길 수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요. 둘째, 분유를 조제할 때의 물 온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분유를 타실 때 물과 분유가 잘 섞이도록 물을 끓이지 않고 45 이하의 미온수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 온도를 정확히 맞춰주는 것이 분유 조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치맘이 추천하는 아기에게 좋은 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물 속의 염소와 같은 물질들에 대한 걱정인데요. 염소는 물을 소독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인데 동물 실험에서 높은 농도의 염소에 노출된 경우 피부나 눈, 코에 자극을 주거나 심지어 건강에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해요. 또 염소가 물속의 유기물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소독 부산물이 방광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국제암영우센터에서는 아직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 논문에 따르면 장기간 수돗물에 노출된 쥐와 사람의 장내 세균이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염소가 장내 세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염소가 해로운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 좋은 장내 세균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될 수 있어요. 특히 유아기 때 형성되는 장내 세균은 평생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좋은 장내 세균을 유지하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해요. 결국 수돗물이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염소 잔류물이 아기에게 장기적으로 좋은 선택일지는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국제보건기구의 도움을 받아
정수장에서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집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도관이 오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아기에게 어떤 물을 줄지 신중히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집을 오랫동안 비웠거나 아침에 처음으로 물을 사용할 때는 조심하셔야 해요. 배관에 고여있던 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물은 덜 깨끗할 수 있기 때문에 30초에서 1분 정도 물을 흘려보내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제 수돗물을 끓인 물, 보리차나 결명자차처럼 알곡을 넣어 끓인 물, 정수기로 거른 물, 그리고 생수를 비교해 볼게요. 먼저 정수기는 필터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역삼투압식, 중공사막식, 그리고 나노식 필터입니다. 역삼투압식은 가장 미세한 물질까지 잘 걸러주지만 거르는 속도가 느려서 저수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반면 중공사막식과 나노식 필터는 직수형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죠. 수돗물을 끓이거나 정수기로 걸러도 염소와 같은 소독 부산물은 기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생수에는 애초에 염소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없고요. 염소와 소독 부산물은 휘발성이 강해서 사실 없애기는 쉬운 편이에요. 물을 받아서 하루만 냉장고에 두면 둘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금속은 그냥 두기만 해서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때 보리차나 결명자차처럼 알곡을 넣어 끓이면 이 알곡에 포함된 성분이 중금속을 흡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차를 끓인 후에는 티백을 바로 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중금속이 후첨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알곡을 이용해 끓인 물은 중금속 함량을 평균적으로 40%에서 5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아기에게 물을 줄 때는 이런 점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수기 필터 중에서는 역삼투압식 정수기 필터가 가장 촘촘하게 물을 걸러내며 대부분의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면 중공사막식이나 나노식 필터는 모든 중금속을 걸러내지는 못하지만 일부 중금속은 제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수돗물에서 중금속을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노후된 수도관에서 나올 수 있는 철이나 구리 같은 성분은 유해 중금속이 아니에요. 이런 금속들은 대부분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되기 때문에 건강에 큰 해를 끼치지 않죠. 이 물질들은 수질 검사 항목에서 심미적 영양 물질로 분류되는데 이는 맛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건강에 유해하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납, 카드뮴, 수은, 비소와 같은 유해 중금속의 경우에는 극미량으로도 수질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고 한국의 수돗물은 철저한 관리 덕분에 이러한 유해 중금속이 거의 검출되지 않아요. 오히려 수돗물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정수기 내부에서 금속 가루가 떨어져 나와 물에 니켈 등 유해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던 적도 있어요. 생수의 경우에도 수돗물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수질 규제를 따르기 때문에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생수는 수돗물과 달리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규제를 지켜야 하는 점에서 조금 더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국내 생수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어요. 다음으로는 미네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미네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식품뿐만 아니라 물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어요. 수돗물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의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수돗물을 끓여도 미네랄은 그대로 유지되고 알곡을 넣어 끓일 경우 미네랄 함량이 2배에서 15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생수의 미네랄 함량은 브랜드별로 수원지에 따라 크게 달라요. 특히 주의할 점은 일부 생수는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경수라는 것입니다. 경수는 해외 생수 중에는 에비앙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도 최근 오리온 프리미엄 제주 용암수가 경수로 출시되었어요. 경수를 과다 섭취할 경우 특히 아기에게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속 미네랄이 소량이더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수돗물을 통해 하루에 2리터를 마시면 약 4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이 양은 어린이들의 하루 칼슘 필요 섭취량에 비해 부족하지만 식단에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물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미네랄 수치가 높은 물을 섭취한 아이들이 미네랄 수치가 낮은 물을 섭취한 아이들에 비해 키가 더 크고 뼈가 더 튼튼하다는 결과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칼슘 농도가 높은 창원시의 경우 골다공증 발병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고 하니 물을 통한 미네랄 섭취가 소량이라도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겠죠. 물에 있는 세균에 대해서 걱정해 보신 적 있나요? 당연히 끓이는 과정에서 세균이 제거됩니다. 직수형 정수기는 수돗물을 필터를 통해 바로 걸러내어 마실 수 있어 무균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저수조가 있는 정수기는 염소를 제거한 후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저수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저수조가 있는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정기적으로 저수조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수의 경우 역시 염소가 없으므로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실험 결과 생수 뚜껑을 따자마자 측정했을 때 1밀당 한 마리의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해요. 헌대후질 적합 기준은 ml당 100마리입니다. 투가 멀다고 한 모금 마신 직후에 물에는 1ml당 900마리의 세균이 검출되었고요. 특히 여름철의 경우 세균이 100만 마리까지 번식하는데 4시간에서 5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므로 생수는 뚜껑을 열자마자 먹고 바로 버리는 게 안전하겠네요. 추가적으로 생수의 경우 페인트벽에서 녹아 나올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페트병이 높은 온도나 햇빛에 노출되면 포름알데히드나 아세트알데히드 등 몸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아주 높은 온도나 아주 강한 햇빛에 노출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고는 합니다. 정리하면 우리 아이에게 먹일 물로 안전한 것은 가장 좋은 게 수돗물을 보리차로 끓인 물이고요. 그 다음이 직수형 정수기로 정수한 물, 그 다음이 그냥 끓인 물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에 중금속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수형 정수기 물과 끓인 물을 공동 2위로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 정보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치맘 대신이 알려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